춘천의 핵심 교통 인프라 사업인 서면대교와 제2경춘국도 사업이 공사비와 예산 문제로 올해 사업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도심 교통 개선과 수도권 접근성 향상의 열쇠로 꼽히고 있는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달째 이어진 최악의 가뭄으로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릉에서는 주요 저수지가 마르면서 물 부족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임 최문순 도정의 알펜시아 리조트 졸속 매각 및 레고랜드 부당 지원 의혹 진상조사 특위 구성을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 전찬성 원내대표가 현 도지사의 명태균 공천 개입 및 관사 초대 의혹 등에 대한 맞불 특위를 제안했습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11일 강릉에서 동해선 열차를 타고 부산을 방문해 강원 관광 홍보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춘천 핵심 교통 인프라 사업인 서면대교와 제2경춘국도 사업이 있습니다. 도심 교통 개선과 수도권 접근 향상의 열쇠로 꼽히지만 공사비와 예산 문제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춘천 서면과 중도를 잇는 서면대교 건설 사업. 총 1.2km 길이의 다리가 완공되면 춘천역에서 서면까지 이동 시간이 25분에서 7분으로 줄어듭니다. 지난해 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올해 안에 첫 삽을 뜰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아직 시공업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가 서면대교 건설공사 입찰을 진행했지만 응찰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도는 유찰 원인을 낮게 책정된 사업비로 보고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2022년 기준 단가를 적용한 사업비 1,085억 원에 물가상승분 31억 원을 반영해 재공고하고 응찰업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아쉬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려면 한 20-30분 걸려야 돼. 빨리 teg했으면 좋겠는데 한 달을 그냥 안 하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서면대교와 함께 춘천 교통망 확충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제2경춘국도 사업도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강원도가 요청했던 국비 265억 원이 새 정부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목표액의 절반 수준만 확보했지만 강원도는 사업 추진에 차질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확보된 235억이면은 뭐 공사 발주하고 이제 하반기에 필요한 공정, 공사 준비 이런 데 필요한 예산은 부족한 거는 현실적으로는 없고. 강원도는 올해 하반기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마친 뒤 발주 단계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기대 속에 추진되고 있는 교통기반시설 사업. 나날이 오르는 공사비와 예산 확보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속도감 있는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민선 발기 3년차를 맞은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의회가 전현직 강원도적에 대한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전창성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진태 도적의 4가지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특별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전 대표가 제안한 특위는 도지사의 명태균 씨 공천 개입 및 관사 초대 의혹과 레고랜드 2,050억 채무 사태와 명태균 씨 자문 개입 등입니다. 명태균 관련된 특위가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원주 삼성 반도체 유치 지연에 대한 특위, 그리고 1조 원대 춘천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대한 특위, 이렇게 4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박기용 의원은 지난 8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임 최문순 도적의 알펜시아 리조트 졸속 매각 및 레고랜드 부당 지원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 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문순 전 지사가 알펜시아와 레고랜드 문제로 잇따라 기소된 데 대해 강원도가 떠안고 있는 심각한 부채가 전임 도적의 실적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에서 확인되는 위법 사안들에 대하여 최문순 전 지사 및 책임 있는 당사자들에게
환수, 구상, 손해배상 등 모든 민사상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어 피해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두 의원이 제안한 특위 구성안은 오는 9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를 둘러싼 도의회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부산을 방문해 강원관광 홍보에 직접 나섰습니다. 이번 홍보 활동은 동해선 열차 개통과 강원 방문의 해를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김 지사와 홍보단은 강릉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동해선을 타고 이동해 역사 인근에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1월 동해선 열차 개통으로 강릉과 부산은 환승 없이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17일과 19일에는 열차 개통을 기념해 부산과 울산, 동해, 삼척 지역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특별 관광 열차가 각각 운영됩니다. 동해안 지역의 가뭄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요 저수지마다 저수율이 급감하면서 물 부족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강릉 주요 식수원은 저수량이 고작 한 달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해발 1,100m, 국내 최대 고랭지 채소단지인 강릉 안반대기 일대입니다. 경사진 배추밭에서는 일학마다 물을 주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린 배추를 파종했지만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급한 대로 물을 대고 있는데 농민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제 땅이 메말라 있으니까 계속 마르니까 계속 이렇게 윗물만 지금 주고 있는 건데 이게 살아날지도 모르겠고 생육이 제대로 될지도 모르겠고 저희도 이제 물을 이제 끌어올 수 있는 데도 없다 보니까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여름 배추 주산지인 고랭지 채소단지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대형 급수 차량 6대가 하루 종일 물을 퍼나르고 있지만 1,000톤 규모의 급수 탱크를 반밖에 채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극심한 여름 가뭄이 계속되면서 강릉 지역 일부 농경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벼가 누렇게 말라 죽었습니다. 강원도 대표 작목인 감자도 올해는 흉작이 우려됩니다. 씨알은 작고 생산량도 예년보다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제 영동지방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지금 계속 초기부터 가뭄이 있어가지고 수량이 많이 줄어들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농민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약 한 30% 정도까지 줄지 않을까. 더 큰 문제는 생활용수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강릉 지역 최대 식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월에 89.5%였지만 7월 10일 현재 30% 선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수량도 6월에는 900만 톤이 넘었지만 이제 430만 톤 정도만 남았습니다. 저수량이 10일 전보다 110만 톤 넘게 줄었는데 이대로라면 한 달도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행정당국은 농업용수를 제한 급수하고 임시 취수보 설치와 도심 지하용출수 활용 등 비상조치에 나섰습니다. 매년 이제 가뭄이 되면은 이제 좀 심각하겠지만 최대한 저희가 이제 생활용수에 있어서 강릉시는 불편 없도록 생활용수 계속 나가고 대신에 농업용수도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급수이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아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 동해안 지역이 가뭄에 취약한 건 강수량뿐 아니라 지형적 특성도 한몫합니다. 하천이 짧고 저수 공간이 부족해 비가 와도 금세 바다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예 바닷물을 정화해 생활용수로 쓰는 방안까지 거론됩니다. 장기적으로 플랜트로는 저희들이 지금 구사하고 있는 단계는 기수 담수화나 해수 담수라 해서 저희들 영도골에 있는 이 가뭄에 대해서 동해안 시군이 합업을 해서 강력화하는 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복되고 있는 동해안 물 부족 사태. 강릉시는 주요 식수원의 저수율이 25% 아래로 떨어지면 생활용수도 제한급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원주 지역의 주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원주는 지금입니다. 이번 주 원주에는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개운동 물레방아 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소식부터 전해드리겠는데요. 개운동 물레방아 사거리 공영주차장은 원주시가 예산 27억 7천만 원을 투입해 46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원주시가 주차장 조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물레방아 거리 공영주차장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일대에 그동안 우리 개운동 주민들이 겪어왔던 그러한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개운동의 지도자님들과 의논한 그 결과물입니다. 개운동 물레방아 사거리 주차장은 당분간은 무료로 개방될 예정인데 이 장기 주차 차량에 따른 시민 불편 방지를 위해 앞으로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보도자료 보시겠습니다. 원주시가 오는 15일 오후 2시 시청 지하 1층 다목적 홀에서 원주시 유치기업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채용 설명회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와 의료기기 전문기업 등이 참여해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면접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생산과 품질관리, 총무 그리고 시설관리 등 모두 41명의 인재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채용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과 구직자는 원주시 일자리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다음 보도자료 보시겠습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에서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을 대상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요, 법천사지 지강국사탑을 담은 나만의 텀블러 만들기 체험과 지강국사탑과 탑비가 함께 있는 팝업북 만들기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법천사지 탐험대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텀블러 만들기 체험은 오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5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원주는 지금이었습니다. 속초시가 11일 속초 미래백년의 청사진 콤팩트시티를 이미지화한 속초 미래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속초 미래지도는 속초 전역을 지역별 특성과 연계성을 기반으로 5개 권역으로 재편해 도시기능 분산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취지로 제작됐습니다. 속초시는 콤팩트시티 조성을 통해 인구 10만 명 규모의 도시를 목표로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글로컬 강소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11일 강릉 지역 최대 식수원인 오봉저수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강릉 지역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대부분을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30%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담수 현황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날 조현수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장도 강릉 오봉저수지의 담수 현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원주환경청은 영동 지역의 가뭄이 더 심각해질 상황에 대비해 제한급수와 병물 공급, 단기 대체 수원 발굴 등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포 방면 버스 노선을 기존 23회에서 35회로 증편 운행합니다. 경포 방면 버스 노선은 202의 1번으로 경포 해변을 기점으로 강릉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내 중심지, 강릉역을 경유해 다시 경포 해변으로 돌아오는 노선입니다. 버스 노선 증편은 오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 약 한 달간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방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51건의 사칭 사기 시도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4건은 8,175만 원의 금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사기범들은 소방기관 직원을 사칭해 장비 견적을 요청한 후 제세동기 등 고가 장비의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춘천시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계자 사칭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9일 도매시장 직원을 사칭해 업체 측에 입금을 요구하는 사기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도매시장 사무실이나 시청 민원 콜센터에서 거래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